안녕하세요. 최흥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3주차 2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결해서 오늘도 리벤지 포르노와 섹스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큰 3번 외국의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 처벌. 이 내용은 외국에서는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외국의 경우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성범죄법을 개정하여 세계 최초로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성범죄로 분류한 국가. 5년 이하의 징역. 이스라엘은 2014년도에 이제 성범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인데요. 성범죄법을 개정해가지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완전히 성범죄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독립시켰습니다. 독립시켜가지고 하나의 성범죄로 분류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 영국의 경우 2015년 형사재판 및 법원법을 개정하여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 영국의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형사재판 및 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규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영국의 리벤지 포르노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하여 기존의 법의 범주에서도 기소 가능. 2015년도에 형사재판이나 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은 영국은 그 이전에 벌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기존 법의 범주에서도 기소가 가능했다는 거죠. 노골적인 성적 또는 누수 사진을 보낼 경우 통신법 또는 악의적인 통신법에 의하여 기소. 만약 그 누드 사진이나 성적 이러한 것을 내용을 보낼 경우 통신법이나 악의적인 통신법으로 영국에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법이 개정되기 전에부터 통신법이라든지 악의적인 통신법으로 기소를 할 수 있었다, 처벌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예방법상 추행범으로 기소. 그래서 이제 누드 사진을 보내고 한 경우에 통신법이나 악의적인 통신법으로 기소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은 스토킹 예방법상 이제 추행범으로도 기소를 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8세 미만자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주거나 받는 행위 등은 성범죄 처벌법 및 아동보호법,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 이 내용은 이제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 내용입니다. 18세 미만자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등은 성범죄 처벌법으로도 단속하고 아동보호법으로 단속하고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영국에서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의 입장.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별도로 개념 정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나 법령은 부존재.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별도로 개념 정의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령도 없고요. 미국에서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다만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제작, 반포, 판매,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 성학대법에 의하여 처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음란물을 제작해 가지고 반포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동성학대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아동성학대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굳이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법은 지속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편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상당히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사범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가 미국의 주관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며 처벌하며 실제로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주나 미국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생성한 곳이 미국 내라면 처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가 미국의 주와 주관에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연방정부 관할권을 행사가지고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미국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생성한 곳이 미국 내라면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을 띈 경우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전과 경력 범죄자인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동 포르노 그 다음에 보면은 가학적, 폭력적 이런 성격을 띈 경우, 여기에다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이제 아동 성착취에 대한 전과 경력자인 경우, 아동 성착취,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동 성착취에 대한 전과 경력 범죄자인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텔레그램 N방에서 보면은 그 조 모씨라는 사람이 아동 성착취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동의 성을 착취한 겁니다. 그래서 나체 사진이나 이러한 성행위 등을 만들어 가지고 텔레그램 N방에다가 보내 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이익금을 취득한, 그래서 이제 그 영상물을 보게 한 이런 중범죄자입니다.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진압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아동 성착취입니다. 아동 성착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0만 명이 지금 얼굴을 공개해라, 신상을 공개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26만 명이 돈을 지불하고 그 영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본 사람들도 신상을 공개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정부의 입장.
그러면은 주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27개 주. 예. 미국에서 이제 27개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로 그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실제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부 주에서 괴롭힘, 사생활 침해 또는 무질서한 행동과 같이 널리 알려진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에 포함.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27개 주에 있어서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기소하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그 외의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면은 알래스카인 경우는 괴롭힘, 조지아 주인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무질서한 행동, 이러한 법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애리조나 한번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리조나 주에서 살펴보면은 2014년 4월에 성범죄를 개정하여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 모두 처벌. 예. 애리조나 주에서도 2014년도에 성범죄를 개정해가지고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드 혹은 성적 행동에 대한 사진, 녹음, 디지털 녹화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게시, 광고하는 경우 불법.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행동이나 누드 이런 것을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타인에게 배포 게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해가지고 5급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중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다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아칸소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리벤지 포르노법을 개정하여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 예. 역시 아칸소주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법을 개정해가지고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법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남용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적 이미지 또는 음란물 즉 다른 사람의 성적 또는 누드 상태의 이미지, 비디오 또는 음성, 오디오, 녹음 등의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A급 경범죄로 처벌. 예,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할, 남용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적 이미지 음란물 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A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A급 경범죄로.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사이버 성희롱법을 제정하여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법을 제정해가지고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이버 성희롱하는 경우 1급 범죄 처벌. 예.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이버 성희롱하는 경우는 1급 범죄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초범의 경우 8시간 사회봉사명령이나 $60 벌금형. 초범의 경우에는 그 사회봉사명령이나 $60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 2015년 9월에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 2015년도에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해가지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그 다음 섹스팅을 처음 하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후에 위반은 가중처벌한다. 텍사스주에서는 섹스팅을 처음인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이후에 위반은 가중처벌한다. 그 다음에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섹스팅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 이수. 텍사스주에서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면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 수강명령을 이수한다는 것은 섹스팅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아주 무서운 범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각 주 정부의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 대응입니다. 그것은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6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표 2-3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보면은 표 2- 미국의 각 주 정부의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 대응인데요. 여기 보면은 엘러베마,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아칸소주, 주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별도 섹스팅법 제정, 별도로 섹스팅법 제정한 주는 어느 주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법 등으로 섹스팅 처벌하는 주는 어느 주인지, 또 18세 미만 발신처벌, 요건 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 미만 수신처벌, 다이버전, 그 다음에 경범죄 간주, 중범죄 간주, 별도 리벤지 포르노법 제정, 별도로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는 어느 주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교재 내용에 들어서 살펴보면요.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갈등 있죠. 큰 4번에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1.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리벤지 포르노나 섹스팅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독립적인 처벌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근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틀립니다만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법을 완전히 제정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주들은 독립적으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동법 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량,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보면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음란 행위하면은 요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14조 1항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보면은 그 14조 1항은 뭐냐면은 그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신체를 촬영하거나 또 촬영해가지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임대하는, 판매하는 경우, 또 상영하는 경우, 전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4조 1항은 동의하지 않는 촬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것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이건 이제 포르노나 어떤 그 상대방의 신체나 누드를 촬영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영상물을 보여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섹스팅의 전제 조건을 자기 또는 상대방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만약 이러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단지 보관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처벌.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섹스팅의 전제 조건을 자기 또는 상대방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가 고의도 없고 단지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 구성 요건인데요. 여러분 1학년들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2, 3, 4학년들은 형법 시간에 다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1학년들은 앞으로 2학년 되면은 이 형법을 배우면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범죄가 구성 요건 충족되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범죄 행위가 처벌되려고 하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뭐냐 하면은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비로소 그 범죄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자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지 못하고 하나만 빠져도 처벌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은 뭐고 위법성은 뭔지 책임성은 뭔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형법에 나와 있는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형법 제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문자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구성 요건입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반드시 그 형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은 어떤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범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법성은 뭐냐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위법성이 있는가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위법성이 있습니다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성락에 의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입이 않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형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하더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겠죠. 책임성은 책임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책임성 조각사유는 책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심신상실자입니다. 심신상실자는 오늘날 말하면 조현병 환자겠죠.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교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현행 행법은 섹스팅의 전제 조건을 자기 또는 상대방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만약 이러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단지 보관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의 경우도 나타난다. 즉, 이 법은 청소년 간 또는 청소년과 성인 간 섹스팅에 대한 개념이나 처벌 규정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독립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과 성인 간 섹스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청소년 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섹스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처벌 규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처럼 섹스팅이 허용되는 경우, 섹스팅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리벤지 포르노라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 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섹스팅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리벤지 포르노라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법에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급히 이런 것들을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할 것이라는 상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것은 아주 나쁜 죄질인데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이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통하여 아동 포르노 등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영국, 미국처럼 폭넓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규정은 없음.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로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사범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폭넓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규정은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독립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가지고 수입한다든지 또는 수출한다는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아주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제3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제4항 보겠습니다. 4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충돌인데요. 상호 동의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내용의 문자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수신하는 경우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섹스팅이라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비난의 측면.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섹스팅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처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다. 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하고 동의하여서 신체 일부를 촬영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SNS나 채팅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행위,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어떤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되지만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켜져야 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성적 문제, 즉 섹스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그러한 신체 일부나 성적인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서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다 나입니다. 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권, 즉 잊혀질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기본권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또 정보 보호권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그 보호권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건전한 성풍속이란 사회적 법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하고 또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 이것을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 민간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는 인터넷 사이트상 아동 포르노물이 게재되었는지 살피고 이를 삭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함으로써 사적 검열 기능을 의무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성법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동 포르노물이 게재되었는지 살펴보고 이게 게재되었을 때는 삭제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삭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함으로써 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검열 기능을 우리나라에서는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스팅을 처벌하는 경우 공개를 동의한 경우라도 전기통신 사업자는 검열을 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성적 이미지물을 게시한 사람의 경우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미국이나 영국의 섹스팅 제정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로 인한 개개인의 그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비난 제기.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섹스팅에 대해서도 이 사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도 향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시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 차단의 등의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 실적.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런 불법 영상물이 올라올 경우에 이것을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그 접속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을 별도로 지정해야 할까? 섹스팅 처벌로 인한 관련 범죄자 양상과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립적인 처벌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처벌하게 되면은 그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섹스팅의 특징상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해자이며 이들의 범죄와도 고려함이 타당. 예. 대부분 청소년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을 이것을 범죄화 시켜버리면 어떤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영국 경찰에 따르면 섹스팅을 처벌한 후 전체 섹스팅 범죄자는 2013년 4,530명, 2014년 6,303명, 2015년 1,818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청소년 섹스팅 범죄자는 2,031명으로 집계. 예.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계속 이제 섹스팅 을 처벌한 후 섹스팅 범죄자가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증가되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섹스팅 범죄자도 2,0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나 소년법원 단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비용을 완납하는 조건의 수강명령을 결정하는 다이버전을 활용. 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청소년들에게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그 교육비를 부담합니다. 부담한 조건으로 수강명령을 합니다. 수강명령을 하는 것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경우 섹스팅은 통신법, 악의적인 통신법, 스토킹 예방법, 성범죄 처벌법 등 다양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은 별도의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 운영.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섹스팅법과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제13조 및 제14조의 정비를 통하여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근거를 확보하였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경우에도 별도의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 간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폭력처벌법 13조, 14조에서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만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는 아직까지 섹스팅이라든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규정이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아동 간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 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섹스팅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하나? 영국이나 미국의 주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초범의 경우 사회 내 처우나 경범죄로 간주하지만 재범의 경우 성인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주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섹스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초범의 경우는 이제 사회 내 처우로 경범죄로 다스립니다. 경범죄로 다스리지만은 재범의 경우는 성인범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섹스팅 처벌 대상을 개인의 자유로운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해도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할 것인지
처벌 규정을 두어도 소년법에 의하여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보호처분 위주의 형사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섹스팅 처벌 대상을 개인의 자유로운 서로 동의를 받고 섹스팅을 한 경우에도 처벌한 경우 이 청소년의 경우도 처벌할 것인지, 또 처벌 규정을 두어도 소년법에 의하여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형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범이라 해가지고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세 미만의 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자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인했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섹스팅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도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처분 위주의 형사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보호처분 위주의 형사정책을 할 경우 19세 미만에 대해서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할 경우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섹스팅의 반복성, 중독성 등이 리벤지 포르노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동의된 섹스팅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충분. 그렇죠? 제가 초기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섹스팅을 아무리 자기들이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섹스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리벤지 포르노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동의된 섹스팅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영국, 미국의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뉴욕주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섹스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주는 동시에 별도의 섹스팅법 및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러한 법률적 장치는 청소년 섹스팅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이미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역시 이러한 입법적 역량을 고려해야 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법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섹스팅의 위험성과 필요성이 앞으로 우리 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3주차 2교시 강의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독립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텔레그램 M방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을 많이 속상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 청소년들이 성착취 이런 것들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대면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